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공개할 텐데요. 박진영 교수가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과 관련해서 지난 총선 때와 이번 총선을 비교해서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표의 결집 현상이 생겼고 어떤 지역에서 표의 결집 현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8,000명이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 소나무당을 지지한다는 분이 슈퍼챗을 보내주면서 오는데 아무래도 노영희 변호사가 최근에 스픽스에서 했던 방송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었었습니다. 본인도 사실 잘 모르고 있던데 그만큼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박진영 교수가 오늘 취재하고 종합한 내용을 도표로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하고는 아니고 지난 대선하고 이제 예. 비교를 했죠. 표가 떴죠. 그죠?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36.93인데요. 이번 총선은 31.3, 5.6%가 줄었습니다. 지역별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지난 대선 때, 여기 제가 빠뜨렸네. 사전투표가 제일 낮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였는데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네. 대구가 지난 대선하고 비교하면 8.3% 떨어졌습니다. 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3에서 4%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 결집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한번 이게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호남이 높잖아요. 특광역시도 사전투표율 보면요. 호남이 투표율이 엄청 높아요. 사전투표율이. 40%가 넘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도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자, 현장 가서 보잖아요. 아이고, 젊은 층들이 많이 하시더라. 노년층들이 많이 하시더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노년층들이 쓰는 말투를 한번 보세요. 노년층들이 쓰는 말투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지 네. 아니면 호남 사투리를 쓰는지 요것도 보시면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호남의 유권자들과 수도권의 호남 원적자들의 투표 성향이 연동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거의 이제 투표 분석의 네, 정설입니다. 네, 네. 호남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수도권의 호남 원적자들의 투표율도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볼게요. 서울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요. 자, 서울, 박 교수, 여기는 없는데. 박 교수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 저렇게 평균적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대선과 떨어졌죠, 총선 비교했는데 그러면 이번 총선과 지난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평균적으로 지난 대선하고, 네. 얼마나 떨어졌는데 자, 5.6% 떨어졌는데 평균보다 더 떨어진 것은 대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수 결집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전국 평균으로 5.6%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예, 예. 대구는 오히려 8.3%가 떨어지고 뚝 떨어진 거죠. 부산은 오히려 4.6%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표가 결집 현상이 생겼다. 결집 현상이 생긴 거죠. 자, 저게 자, 부울경의 결집이 누구 결집이냐? 빠반 이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조국표, 조국혁신당 표가 결집했다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에서 한 2% 정도는 저는 보수 결집도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도 결집했지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정치적 기대치가 반영이 되어서 표가 상당히 결집됐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 대선과 올 총선을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5.6%인데 부산이 마이너스 4.6%라는 것은 그렇죠. 1%포인트 정도가 오히려 네. 표의 결집이 생겼다. 그렇죠. 네. 대선만큼 표의 결집이 생긴 것은 생긴 아니지만 예, 생겼다.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 표도 근데- 있고 그다음에 교수표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근데 게 저는 맞죠. 잠깐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컨대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이라기보다는 대선 때의 2022년도에 36점 몇 %였는데 예. 지금 요번에는 31.3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부산은 오히려 29점 몇이면 전국보다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집이 물론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건 이제 다른 부울경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나은 정도인 것이지. 그렇죠. 이제 그 실제 부분은 전국보다는 실제로는 떨어진 이제 거잖아요. 호남 결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부산 결집이 이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같은 영남권인데 저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요.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에 부산이 상당히 낮아요. 예, 예. 사전 낮아요. 낮은 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만 해도 보수층들은 사전 투표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본투표에 많이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희석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저 정도로 하면은 원래 사전 투표는 특광역시가 떨어집니다. 네, 예. 특광역시가 떨어집니다. 자, 그런 게 있고 제가 이게 표를 다 준비를 못했는데
강원도 또 투표율 높아요. 네. 사전 투표율 높습니다. 강원도 사전 투표율 높은 것은 보수층 결집이 일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2004년 예를 들어볼게요. 2004년도에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앞서갑니다. 그러다가 정동영 의원의 노인 편압안으로서 의석수가 떨어집니다. 수도권 충청권에서 하나도 안 빠져요. 어디서 빠지는지 아세요? 강원하고 영남에서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요. 역반동 심리라든가 견제 심리는 보수가 강한 곳에서 일어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도권처럼 팽팽하고 혈전이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가 결집을 하는데 동작을에 나경원 의원직에서 보수 결집 안 일어납니다. 분당 가벌에 이광재 안철수 붙는 곳에서 보수 결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보수 결집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보수가 결집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곳, 원래 센 곳, 강원도, 영남 이런 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PK에서는 어느 정도 이 결집이 일어난 거고 강원도도 지금 결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원의 원주 갑을, 춘천 갑을 이제 피가 터질 겁니다. 네. 거기가 지금 완전 피가 터질 겁니다. 그리고 부산의 북구 갑을, 그다음에 그 강서구, 사상, 그다음에 남구 여기가 그다음에 부산진 을인지 갑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은숙 그 최고위원 여기가 거의 뭐 초접전의 박빙으로서 형성될 거다라는 근데 말씀 제가 그러면 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만 대선보다 제가 이제 총선이랑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총선과 총선을 비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원래 이제 그 26.7%에서 31.3% 갔으니까 엄청 높아진 겁니다. 네. 이제 그것은 당연히 지난 총선에 비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200대 100의 상황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국힘이 100석을 얻느냐 아니면 범야권에서 200석을 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볼 때는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난 대선에 77%였습니다. 지난 총선은 66.23%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체로 70% 정도는 갈 것인데 이 경우에 200대 100의 상황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야권 쪽에서는 200석이 되지 않으면 탄핵도 안 되고 국회를 주도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주당이 180석 얻어봐야 별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의 결과는 200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심이고 100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게임에서는 결국 투표율이 사전투표율도 대선 투표율의 사전투표율까지 가야 하는데 그걸 미치지 못했다면 200석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제갈림 말씀 맞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교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데 결국 오늘 이 방송이 편성된 가장 큰 이유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보수 진보가 다 결집을 했다. 그 경우에는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비슷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해석 훨씬 잘하시네요.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뭐야 그러면 200대 100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제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대선과 총선을 비교해서 과연 표의 결집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고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아는 것이 정치를 평론하거나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국적 상황에서 진보 표심은 거의 다 결집을 했습니다. 예. 보수는 포기하는 곳에서는 포기하고 그다음에 보수가 지금 나가면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보태드리면 지금 현재는 200대 100의 상황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오늘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보다 많았는데 많았던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지난 총선보다는 무조건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총선이다. 이제 이런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